왜 저쪽에 일방적으로 갚았지? 편파 변제지. 이 대표이사 당신은 지금 법인에 대해서 배임이나 횡령을 한 거야. 이런 형사 문제가 생깁니다. 예,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 법인 파산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 원래 여러분들 법인하고 대표이사하고는 별개예요. 여러분들 법인이라는 독립된 주체고 대표이사는 법인을 운영해주는 사람일 불과하지 대표이사 개인이 법인 채무를 갚아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법인하고 개인하고는 별개다. 그래서 법인 채무를 갚아야 될 의미는 없지만 대부분 이제 대표이사분들께서 법인 채무에 대해서 연대보증을 쓴다든지 그 다음에 뭐 성실이행 약정을 한다든지 뭐 책임경영 약정을 하기 때문에 법인 채무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거든요. 여튼 법인 파산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중 첫 번째 세금이 밀린 경우 때문에 그래요. 세금이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법인이 세금을 밀리면 원래 법인이 갚아야 할 채무죠. 세금을 갚아야 할 채무. 그런데 우리나라 법상 개인도 그걸 갚게 해놨습니다. 법인이 못 갚을 경우에. 그게 여러분들 그 법인 회사의 과점주주가 2차 연대 납부 의무가 있어요. 여러분들. 해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법인이 세금이 1,000만 원이 미납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과점주주야. 그럼 내가 그걸 내야 된다니까 여러분들. 그러면 이런 경우에 어떤 분이 질문하시더라고요. 나는 주식이 30%밖에 없어. 그러니까 나는 세금 납부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 질문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럼 나머지 70%는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30%는 배우자, 30%는 아들이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특수관계인에 해서 이 약간의 어떤 친인척 범위에서는 이 사람들을 한 사람으로 봅니다. 그럼 본인, 배우자, 아들이면 90%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다 과점주주가 됩니다. 3명 다 몽땅 다. 그래서 세금이 법인이 체납이 되면 이렇게 그 개인들 그 주식을 과점주주한 이 특수관계인 분들까지 해서 이분들이 세금 납부 의무까지를 와요. 이제 이때부터는 개인 채무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들 4대 보험 문제예요. 여러분 4대 보험. 여러분들 회사 법인 운영하시다 보면 4대 보험을 여러분들 어떻게 하죠? 직원들 급여에서 4대 보험의 50%, 그 다음에 회사에서 50%를 여러분들 이렇게 납입을 하잖아요. 5대5로. 회사 50, 직원 50. 그런데 회사가 힘들어지기 전까지 이게 잘 납입되는데 회사가 힘들어서 문 닫기 직전까지도 직원들한테는 4대 보험을 50%를 공제하고 직원들 급여를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직원들 4대 보험이 밀려 있어. 직원들 급여에서 4대 보험 50%를 공제하고 줘놓고 급하면 이제 이 돈을 쓰잖아요. 여러분들 급하니까. 근데 직원들 4대 보험 밀려 있어. 이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법인이 횡령죄나 배임죄라는 형사 책임을 물리게 되죠, 대표이사가.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임금 퇴직금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임금 퇴직금 밀리면 있잖아요. 그 회사나 법인의 대표이사는 형사처벌을 받죠. 이런 문제들 때문에 여러분들 법인 파산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법인 재산에서 여러분들 우선적으로 있잖아요. 세금하고 4대 보험하고 임금 퇴직금을 먼저 지급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드릴게요. 어떤 법인이 힘들어졌는데 10억짜리 여러분들 땅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할게요. 근데 10억짜리 땅에 은행은 6억을 여러분들 저당 잡혀놨어요. 근데 이 회사 법인의 다른 채권자들이 2억 압류돼 있고 2억 가압류돼 있어요. 거기 묶여 있잖아요. 그러면 이 묶여 있는 재산으로 밀린 세금이나 4대 보험이나 지금도 임금을 지급해 줄 수 없잖아요. 아주 간단한 예로. 이런 예를 들게요. 법인 통장에 5천만 원 있었다고 가정할게요. 근데 일반 채권자가 통장에 압류를 딱 걸어요. 그럼 5천만 원 여러분들 찾을 수가 없죠. 근데 세금이라든지 4대 보험이라든지 임금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 5천만 원을 인출해서 지급할 수 없잖아요. 그럼 아까 그렇게 말씀드린 대로 과점주주라든지 대표이사라든지 이 민사 형사가 다 문제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법인 파산을 신청하게 되면 법원에서 회사의 재산에서 우선순위로 세금, 4대 보험 임금 채무를 지급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회사에 10억짜리 땅이 있어요. 6억은 은행에서 저당 잡혀놨고 2억은 채권자들 A가 압류, 2억은 채권자 B가 압류. 그럼 이 사람들이 나눠갖는 게 아니라 파산 신청하는 순간 니들은 가만히 있어. 이 10억짜리 땅을 매각해서 10억이 생기면 세금 먼저 납부하고 4대 보험 납부하고 임금 퇴직금 납부하게 돼요. 그러면 세금 없어지면 과점주주가 세금 납부할 의무가 없어지는 거죠. 4대 보험 완납하면 형사적인 문제도 발생하지 않죠. 임금 퇴직금 다 지급되면 법인 대표이사분들 형사적인 문제에서 해방되는 거죠. 이래서 법인 파산을 하는 이유가 있고, 그 다음에 법인 파산이 될 정도면 채권자들이 가만히 놔두겠어요? 소송하고 전화하고 톡촉하고 이제 볶아 먹죠. 막 대표이사 이사들 가만히 안 놔두죠. 엄청나게 힘듭니다. 그거 여러분들
채권 추심 자체가 엄청나게 힘들고 소송 뭐 압류 이런 걸 견뎌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한두 군데에서 올 것 같죠. 법인이 파산할 정도면 수십 군데에서 그런다니까요. 아주 진짜 피말리죠. 그러니 법인 파산을 신청하면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이면 파산 관자인한테 소송 수개시켜서 다 넘기고, 아직 재판이 진행되지 않는 갚아야 할 법인 채무들은 채권자 목록에 올려서 아예 여기서 신간편하게 관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거죠. 어떻게 벗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법인 자산 처분 문제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법인 파산해야 될 지금 회사가, 그러니까 회사하고 법인하고 같은 말이에요. 지금 현금 3천만 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미 다른 건 다 잡혀먹었어. 근데 이 3천만 원이 있었는데 이 회사, 그러니까 이 법인이 A라는 친구한테, 이 대표자 친구한테 1,000만 원을 빌려왔고, B라는 은행한테 3천만 원을 대출받아왔어요. C라는 거래처한테 3천만 원 갚을 게 있어요. D라는 내 부모한테 1,000만 원을 빌려왔어요. 근데 이 법인이 3천만 원 현금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은행 거래처보다는 내 친구한테 1,000만 원 먼저 갚고, 내 부모도 1,000만 원 먼저 갚고, 1,000만 원 남았네? 그러면 은행한테 먼저 갚을까? 거래처한테 먼저 갚을까? 그건 이제 본인 마음인데, 이렇게 갚아버리면 은행하고 거래처하고 가만히 있을까요, 여러분들? 왜 저쪽에 일방적으로 갚았지? 편파 변제지. 이 대표이사, 당신은 지금 법인에 대해서 배임이나 횡령을 한 거야, 이런 형사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법인 자산에 임의 처분했을 때 여러분들 굉장히 법적 형사적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불법행위가 성립하면 법인 대표이사 개인이 민사상 손해보상 들어가면 또 갚아야 될 개인 채무로 또 바뀌어버려요. 이거 손을 잘못 대버려요.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법인 파산을 해야 되고, 충분히 실력이 있죠. 근데 법인 파산 비용이 만만치는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데 그러면 무조건 법인 파산을 해야 되냐? 안 그래요, 여러분들. 법인 파산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법인 자체에 자산이 하나도 없으면, 예를 들자면 뭐 할 것도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러니까 여튼 법인 파산을 꼭 해야 될 상황이 있으신 분들도 있고, 법인 파산을 하지 않아도 될 상황이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힘드실 때는 전문가하고 상담을 하셔서 이 법인 파산을 진행해야 될지 안 할지, 이것도 한번 충분히 상담을 해보시고, 법인 파산보다는 이 회사를 살려서 법인 회생도 가능한지도 여러분들 상담을 통해서 많은 민형사적인 문제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재무 고민 이제는